뼈궁리 우측손해 신경 골절 손상으로 2년간 산재 치료가 종료됐는데요. 일시손해와 1호금 청구는 처음 다쳤을 때부터 청구하나요? 아니면 산재 종결 시점부터 하나요? 예. 일시손해,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는 다친 날로부터 해갖고 65세까지 하는데, 일단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받은 것을 공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제를 하게 되면 결국은 청구액의 경우에는 요양 종결일부터의 청구액이 실질적으로는 일실 손해액이 돼요.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관계없이 별도로 산정하는 게, 기간에 관계없이 산정하는 게 위자료니까요. 그래서 그 손해액 산정하는 거 언제부터 이렇게 산정하는가 한번 질문 주셨으니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 손해액, 이제 소극적 손해, 이제 정신적 손해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정신적 손해는 병원비니까, 병원비 같은 거, 개호비 같은 거 이런 거니까, 이거는 기간에 관계없이 내가 병원비 들은 게 있으면 병원비 50만원, 개호비 100만원 이렇게 들었다.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병원비, 기간에 관계없이 병원비, 개호비 50만원, 100만원 청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적 손해 같은 경우에는 위자료니까, 위자료는 내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라서 산정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노동력 상실률이 50%다. 그러면은 이제 1억 기준이니까, 사망 1억 기준이니까 내 노동력 상실률이 50%다. 그러면 기본 5천만원에다가, 자기 과실 비율 30% 공제하면은 70% 정도만 받겠죠. 그럼 7호 35, 3,500만원 이런 식으로 위자료 산정은 기간에 관계없이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요. 근데 기간이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소극적 손해, 다시 말해서 일시손해액이 되는 거죠. 요거는 왜 소극적 손해는 기간이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지금의 손해가 아니고 장래의 손해까지도 일시손해에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극적 손해는 이제 일시손해라 그러는데, 요 경우에는 내가 2023년 1월 1일 날 사고가 났다. 그래서 내가 2023년 6월 31일 날 이제 요양이 종결됐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2050년 7월 21일이 내가 65세가 되는 날이다. 라고 했을 때 일시손해액은 어떻게 산정하냐 하면은 전 기간에 대한 일시손해액을 다 산정을 해요. 사고 난 날로부터 65세까지의 일시손해액을 전액을 산정을 해요. 그러면 요 액수가 만약에 1억이 된다. 산정을 했더니 1억이란 말보다는 조금 해서 6,500만 원이 됐다. 일시손해가 이 전 기간 동안에 내가 사고 난 날로부터 65세까지인 23년 1월 1일부터 2050년 7월 21일까지 쫙 했더니 월 6,500 이렇게 딱 떨어지진 않겠죠. 6,379만 6,512원 이런 식으로 딱 나올 거예요. 6,500만 원이 됐는데, 총 일시손해가 6,500만 원이 됐는데, 이 중에서 이제 장애급여를 공제를 하죠. 장애급여. 그래서 장애급여를 공제를 하게 되고, 그러면 장애급여는 내가 2천만 원 정도 받았다. 2천만 원 받았다. 그러면 마이너스 2천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공제를 하는데, 이렇게 장애급여를 공제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냐면은 6,500만 원을 다 해서 6,500만 원에 빼기 장애급여 2천만 원, 그 다음에 휴업급여, 요게 장애급여, 휴업급여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공제를 해야 돼요. 그러면 3,500만 원을 공제하게 되죠. 그럼 3,000만 원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요렇게 원칙적으로는 장애급여, 휴업급여를 이 사고 난 날로부터 65세까지 전체의 일시손해액을 산정을 해서 장애급여 2천만 원, 휴업급여 1,50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요렇게
하면은 내한테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산재를 좀 아는 변호사들은 어떻게 이제 산정을 하느냐, 요걸 나눠서 산정을 해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의 경우는 일시 손해액만 산정해요. 그러면은 내가 노동력 상실률이 얼마 안 된다 그러면 6개월이기 때문에 얼마 안 돼요. 뭐 600만 원 정도, 뭐 일시 손해액이 일시 손해액이 600만 원도 안 되죠. 600만 원이라기보다도 뭐 한 200만 원, 뭐 일시 손해액, 뭐 250만 원, 뭐 요 정도밖에 안 나올 거예요. 250만 원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뭐예요? 그 6월 그러면은 내가 총 일시 소액이 6,500만 원이면은 6월 31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얼마겠어요? 그럼 250만 원을 빼면은 여기는 6,250만 원이 되겠죠? 6,250만 원이 요 기간에는. 그래서 내가 일시 손해액을 그래서 6,5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 23년 1월 1일부터 23년 6월 31일까지는 뭐예요? 일시 손해액이 250만 원이지만은 나는 이거 청구 안 하겠다. 23년 6월 31일 다음 날인 7월 1일부터 여기까지의 6,250만 원만 청구하겠다. 6,250만 원만 청구하겠다. 그 대신에 내가 받은 장애급여 2천만 원만 공제하고, 장애급여 2천만 원만 공제하고, 요 기간 동안 받은 휴업급여 1,500만 원은 대신에 공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제 안 하고 1,500만 원 공제 안 하고 장애급여 2천만 원만 이렇게 공제를 해서, 그래서 4,250만 원을 이제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250만 원 안 받는 대신 그 기간 동안 휴업급여 1,500만 원을 공제를 안 하는, 유리하게 이렇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23년 1월 1일부터 65세까지 되는 기간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그 산정할 때 요렇게 유리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산재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요 기간을 나눠서, 요 기간을 이제 요양 종결 기간까지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따로 산정을 해서 휴업급여를 공제 안 하는 방법으로 산정을 한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